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로 공략하는 행정학 약점 포인트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정이론별 추가하는 가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뜻 보면 각 이론별로 추가하는 가치가 뭐 있었는데 그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쉽게 나올 때는 뻔하죠. 뻔한데 좀 어렵게 나올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행정 이론별로 추구했던 그 단계별 가치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주로 이제 쟁점이 되는 뒤쪽 MPM, 그다음에 뭐 거버넌스, MPS, 거기서는 많이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오니까 자칫하면 이게 틀리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이론별 행정이념의 변천을 일단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각 이론별로 시대마다 행정이 추구했던 가치나 철학이 일정하지 않고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냐? 제일 먼저 행정학이 성립되기 전에 합법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합법성.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된다.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법률 적합성을 줄여서 합법성 또는 적법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유럽에서는 관료제 이론식이고,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19세기 근대 입법국가 시절이에요. 19세기 근대 입법국가. 요때 나왔던 가치가 이제 행정학이 성립되기 이전이죠. 이때는요. 19세기 초부터 19세기 말 사이니까. 행정은 입법부가 정해준 법대로만 해라는 거예요. 법대로만 해라. 정치권이 정해준 법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이때 근대 의회 민주주의 시절이었고, 이 시대를 장악했던 인사제도가 역관제라는 인사가 있었거든요. 이 역관제라는 인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관제라는 거는 정치하고 행정을 믹스시켜서 국민들한테 함께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장악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을 하고, 선거를 통해서 그 관료들을 임명을 하고, 선거를 통해서 관료와 정치권이 함께 국민들한테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게 역관주의인데, 이게 근대 입법국가를 지배했던 인사제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법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정치하고는 다르다. 역관주의 문제점이 생기면서, 폐단이 생기면서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개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행정과 정치의 분리, 즉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따라서 이원론에서는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하고 동일하다. 민간기업의 경영과 동일하다. 정치는 의회가 하는 것이고, 행정은 기업처럼 해야 된다. 그게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요게 이제 1883년에 펜들턴법, 펜들턴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이런 이제 실적주의 법이 만들어지고,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이 논문을 이제 뒷받침했잖아요. 이 법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이다. Not politics, but business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행정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요게 이제 화두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정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경영처럼 연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과학적 관리론이 공공부문에 도입이 되고, 행정학의 성립이 되게 된 거예요. 행정학은 경영학의 차원에서 윌슨에 의해서 성립이 되게 된 거예요. 그게 19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 말. 자, 이때는 이제 행정은 경영처럼 해야 되니까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많은 산출을 내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이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이념이 바로 능률입니다. 능률성. 적은 투입을 들어서 많은 산출을 내자. 적은 비용을 투입해서 많은 산출을 냈느냐 못 냈느냐. 이게 바로 능률. 뭐 효율도 좁은 의미로 보면 이게 능률하고 같은 뜻이고, 영어로는 efficiency입니다. efficiency. 자, 이때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관리다라는 행정 관리설이 나타나면서, 이때가 이제 고전계 행정학이에요. 그런데 이 능률이 처음에는 돈이나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능률을 따지는 기계적인 능률이었어요. 처음에는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기계적인 능률.
돈이나 수치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데 이제 경제대공황 같은 게 펑 터지고 사회 문제가 터지면서 행정에서 능률을 이렇게 돈이나 수치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능률 개념이 바뀌었어요.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자, 이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이런 사회 문제가 터지면서 능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회적 능률로 바뀐 거죠. 소셜 이피션시. 그러니까 행정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비용 절감을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을 했냐.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었느냐. 사회 다양한 가치를 원만하게 다 봉합을 하고 조화를 이뤘느냐. 이런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능률을 따져야지 돈이나 수치만 가지고 따지는 거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되면서 기계적 능률이 사회적 능률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적 능률을 후세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민주성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민주성. 그래서 민주성이 나온 거예요. 데모크라시. 따라서 행정은 밖으로는, 자,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대내적으로는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해주는 의사결정 과정에 공무원들을 참여시키는 사람이 중심이 된, 주인이 되는 민주. 사람이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행정.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나타나고, 행정은 이제 관리가 아니라 통치 기능이다. 단순히 집행을 하거나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가치 판단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이때부터가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온 거죠. 정치행정 이론론. 자, 이게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뉴딜 때문에 나온 게 경제대공황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뉴딜 정책이었잖아요. 뉴딜. 자, 이때부터가 바로 현대 행정국가가 된 거예요. 이 정치행정 이론론. 요때부터가 현대 행정국가가 된 거예요. 그 행정국가 등장하면서 그때 나왔던 개념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에 의해서 나왔던 개념이 바로 민주성이었던 거예요. 민주성. 행정을 관리로만 봐서는 이제 안 된다. 자, 그러다가 행정국가가 진행되는 이 시기 동안에 사이에 1940년대 중반에 우리 행정학은 이제 사이먼의 행태론의 등장을 경험했잖아요. 사이먼의 행태론. 그러면서 행태론은 어떤 이념을 들고 나왔냐면 합리성을 강조했어요. 합리성. 항상 인간의 모든 행동과 수단, 대안들은 목표 달성에 기여를 해야 된다. 수단이 목표에 대해서 적합한 것이냐. 합리성, 레셔널리티. 이게 바로 현대 산업사회를 지배했던 행태주의의 가치였어요. 이게 한 20년, 25년 거의 현대 산업사회를 이제 풍미를 했었죠.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수단이나 정책 대안은 항상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해야 된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자, 이런 이념이 1940년대 중반서부터 한 1970년대까지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 사이에 미국 내에서는요, 국내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태평성대였어요.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고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어떤 동서진영 간 긴장만 고조가 됐지 미국 국내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행태론이 그냥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사실만 연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후진국용 이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후진국용 이론 여기서 상세 설명 못 드리겠지만 생체 비발, 저희 기본 이론 설명 들으시면 생체 비발이라는 나오거든요. 이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론, 그리고 발전행정론까지, 이게 바로 후진국에 팔아먹기 위한 수출용 이론이었어요. 자, 우리 심심한데 후진국이나 한번 연구해 볼까 하면서 이제 후진국 연구를 한 거예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 국내적으로는 행태론이 적용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말까지는요, 이 시기는 미국 행정학 이론이 이원화가 됐어요. 자기네 국내용으로는 행태론이 적용되고 있었고, 수출용 이론은 생체 비발이 연구가 됐었고, 그게 이제 완성된 게 발전행정에 의해서 완성이 됐거든요. 행정은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게 발전행정론인데, 거기서 나온 이 이념이 효과성이었어요. 효과성. 목표 달성도죠. 산출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산출을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냐. 자, 그러니까 이 효과성은요, 산출을 투입이 아니라 목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목표에다가. 결국 아까 우리가 능률이라는 거는 산출을 투입에다 비교하는 거예요. 산출 투입에다가 자 10만 원 내고 강의 2개월 강의를 들었다. 그거보다 5만 원 내고 들었으면 더 그건 능률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을 투입에다 비교하는 게 이게 능률이라면 산출을 목표하고 비교하는 게 이게 바로 효과성이에요. 자 10만 원 내고 2달 강의 듣는 것보다 5만 원 내고 들었으면 더 능률적인 거예요. 능률은 투입과 산출이고 효과는 산출과 목표입니다. 2달당 강의 들어서 30점이 올라간 것보다 50점이 성적이 향상됐다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아니면 한 달간 듣고서 30점이 올라갔다면 2달 들어서 30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거예요. 산출이 투입하고 비교되면 능률이고 산출을 목표하고 비교하면 이게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합친 개념을 우리가 이제 효율 또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이따 그런 점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60년대 발전 행정은 경제 성장. 우리 후진국 같은 경우에 빨리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 성장을 따라잡자. 그래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 7.3% 이렇게 적어 놓고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투입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목표 달성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효과는 투입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념이고 능률은 목표 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약간 서로 반쪽짜리 이념이에요. 그걸 합친 게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효율성. 우리 국내에서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NPM 때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NPM 때. 여기서 능률과 효과를 합쳐서 생산성. 그러나 발전행정론은 이제 산출을 목표 달성에 비교해서 비용은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목표 달성만 하자. 경제성장 빨리 하자. 이런 이념이 발전행정론에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발전행정론은요.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그런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나온 그런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나와서 후진국용 이론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미국 국내에 문제가 없었는데 60년대 말에 미국 사회가 격동기에 휩싸이게 되면서 절박한 여러 문제들이 터지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이 경제 대공황이라는 시대 상황 때문에 나온 게 정책적 이론론, 통치기능설이고 이 격동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여기서 나온 이론이 바로 신행정론이라는 게 나와요. 신행정론. 근데 이 격동기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소외, 차별, 빈곤, 폭동 이런 겁니다. 흑백 차별 이런 거에 시달리던 흑인들이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 사회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상태에 휩싸이게 됐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미국의 근세사에서 터뷸런트 이어러, 터뷸런트 필드, 소용돌이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경제대공황 이후에 이제 태평성대를 보내다가 60년대 말에 이런 격동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니까 행태론이 가치를 버리고 오로지 합리성만 강조하면서 어떤 사실 위주로만 연구를 했던 행태론이 문제가 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행태론의 반기를 들면서 이제는 행태론은 가라. 이제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격동기 이런 문제, 소외, 빈곤, 차별 이런 문제들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신행정론입니다. 신행정론. 자, 거기서는 이제 형평성,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서 불평등을 치유해 줘야 된다는 이제 이런 논리가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빈곤층, 경제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소외계층들한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평등을 해결해서 형평과 정의. 이때 나온 이념이 행정의 본질적 가치들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 기본 이론에서 제가 강조드린 공자, 형평, 정복입니다. 이때 나온 이념들이요. 공자, 형평, 정복. 공자님이 형평을 정복했다. 공자, 형평, 정복. 공익성, 자유, 형평, 평등, 정의, 복지. 그래서 이때는 미국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 이제 돌보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표방을 하게 되는데, 복지. 그때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 바로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위대한 사회라는 존슨 행정부 때 나온 위대한 사회라는 거 유명한 정책이에요. 복지 프로그램.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는요, 미국 사회가, 후진국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였고, 물론 배경은 다르지만 미국은 복지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배경은 다르지만 행정국가가 절정기에 이르렀던 시기가 바로 이 1960, 70년대예요. 행정국가 이게 절정에 이르렀던. 그래서 우리는 흔히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을 뭐라고 해요?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라고 하잖아요. 행정국가의 시작과 끝. 그래서 정부가 이제 너무 절정에 달하면서 정부의 개입이
규제도 엄청 늘어났고 신행정론 때 엄청난 규제가 늘어났고 행정국가의 절정기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는 정부가 이런 시장의 실패, 이게 시장의 실패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실패를 해결을 못 해주고 더 악화시켰다 문제를, 이런 비판을 받게 돼요. 이런 두 이론이 결국 이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요. 자, 이 경제성장 제1의 발전 행정론은 개발 독재란, 너무 독재적이었다. 우리나라 발전 행정론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 나라를 잘 살게 하긴 했지만 그게 너무 좀 독재적인 성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발 독재다. 요거는 또 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가 주정부에 도움이 안 돼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놓고 실패했어요. 얘 실패되고 이것도 비판받으면서 결국 이게 이제는 정부 실패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시장도 실패했지만 정부가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서 정부도 이제는 또한 실패했다. 정부 실패. 자,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럼 정부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갈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러면 정부가 하지 말고 가급적 시장으로 넘기고 민영화를 하자. 시장 원리에 따라 다 털어버리고 국가가 하던 것들을 다 시장으로 기업한테로 넘겨버리잖아. 이게 이제 시장화 민영화인데 이런 걸 강조했던 사조가 바로 신자유주의였거든요.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신자유주의. 그때 나온 이론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이에요. 행정은 또다시 관리로 봐야 돼요. 요때처럼 행정관리에서 옛날에 관리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처럼 새롭게 다시 관리로 봐야 된다. 행정의 대부분은 관리,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꼭 다 할 필요 뭐 있냐. 민간 기업으로 넘겨주면 되지. 그래서 민영화, 시장화를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복지 이거 너무 챙길 필요 없다. 시장으로 다 넘겨주고 정부가 못 사는 사람 이런 거 너무 챙길 필요 없다. 요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효과성 요거는 생각하더라도 능률하고 함께 생각하자. 이렇게 합쳐서 능률과 효과를 합쳐서 함께 생각하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효율성이라는 생산성이 나온 거예요. 생산성은 능률과 효과를 비율을 적절히 결합을 시켜서 적은 투입을 들이면서도 많은 산출을 내고 이 산출이 목표를 또 얼마나 달성했냐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이념이에요. 이게 바로 나온 게 NPM이에요. New Public Management 신공공관리론. 이때가 신자유주의 시기예요. 1980년대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에 나온 이론이 있죠. 하나.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자, 거버넌스는 국가가 하던 일을 시장이나 기업으로 다 넘기는 건 능사가 아니다. 무책임하다. 그래서 국가하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함께, 기업이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국민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통치, 협치라는 걸 강조하죠. 협치. 그러려면 서로 간에 믿음이 필요하죠. 사회적 자본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중요하다 해서 1990년대 중반에 뉴 거버넌스 때는 신뢰성이라는 이념이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이념이 문헌에 보면 뭐 20가지까지 엄청난 이념이 있습니다만 주요 문헌에 나온 그래도 주요 이념, 변천 단계가 뚜렷하고 개념도 뚜렷한 비교적 이 8가지 기본적인 이념이 바로 요거거든요.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 형평성, 그다음에 생산성, 신뢰성. 자, 행정 이념이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이론별로 이제 변천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간단해 보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약점 포인트에서 시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 NPM 때 거버넌스 때 나온 MPS 이런 때 나온 이념들이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문제에 따라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 탁 외워놓으시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걸 정리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도 나오긴 하죠. 이제 그런 문제 몇 개 본 다음에 제가 고난도 문제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2019년 작년도 지방구급 문제고요. 핵단계 64쪽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보시면 연결이 옳게 되지 않는 것은 자, 능률, 문제없죠. 생산성 이거 틀렸잖아요. 목표 달성도는 효과성이잖아요. 생산성은 능률과 효과를 합친 개념이죠. 예? 능률과 효과를 합친 개념. 능률 효과를 합친 개념이 생산성. 목표 달성도는 자체는 효과성인 거죠. 효과성.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이 이제 답이고요.
이것도 빠르게 연결된 것은 재작년 지방구급 핵단기 67조 기능 문제인데요. 고정기 행정학대, 행정은 관리다. 절약과 능률이 가장 기본적인 선이고 제1의 어떤 원칙이다. 귤릭이나 이런 학자가 이거 주장을 했거든요. 고정기 때.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신행정론 때 규제 엄청 많았어요. 탈규제는 MPM입니다. 신자유주의 때. 이게 틀렸죠. MPM 민주 아니에요. 오로지 생산성, 시장 원리에 따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산출을 내는 능률을 다시 강조했던 거예요. 민주성 얘가 들어가면 안 되고 뉴거버넌스는 오히려 민주성이 여기 들어가요. 행정은 경영이 아니다. 정치다라고 다시 했죠. 따라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민주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NPM이 효율을 강조했다면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민주성을 강조했어요.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얘 둘이 바뀐 거지요. 얘 둘이. 이것도 틀린 거예요. 1번만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려서 뭐 시험에서 곤혹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시면 각 이념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 개념을 이제 묻는 문제인데요. 2018년 서울시 구급 문제예요. 사회적 논의를 주장한 사람이 디목이잖아요. 디목. 어떤 인간이나 사회 만족에 기여를 했느냐. 돈이나 수치가 아니라. 맞죠. 2번은요. 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하여 이원론을 지향하고 이원론을 지향했다는 얘기는 이론론을 지향했다는 거죠. 지향과 지향도 요즘 많이 시험에서 변수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론론으로 전환되면서 그때 민주성, 그렇죠. 통치기능성, 민주성 나왔다. 3번 보시면 이게 틀렸네요. 능률이 목표 달성도 아니잖아요. 효과잖아요. 효과. 그리고 효과성은 수단과 과정 아니에요. 이게 목적 달성이라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결과적 개념이에요. 단순히 수단적 개념이 아니에요. 목적적 결과적 개념이에요.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거는 능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효과와 능률이 바뀌었어요. 얘하고 얘가 바뀌었어요. 이 지문은. 3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연결이 옳게 된 것은 했거든요. 담론. 후기산업사의 이론으로서 행정은 서로 국민과 소통하고 담론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담론이거든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게 직접민주주의인데 대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해서 의회로 보내고 의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민의를 반영해주는, 대변해주는 그건 간접민주주의죠. 근데 담론이론은 직접민주주의거든요. 직접민주주의라고도 하고 뭐 공론민주주의라고도 하고 담론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수기민주주의라고도 해요. 수기, 토론. 틀렸어요 이게요. 2번은요. 공공성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공공선택이론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공공선택이론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공공선택이론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모든 인간은 다 탐욕스러운 도둑놈이다.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보다는 자기익만 추구하는 그런 경제인으로 가정을 하거든요. 공공성,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3번. 이건 맞겠죠. 가치, 규범. 격동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평성 같은 걸 강조를 했었죠. 행태론 대응성 아니잖아요. 합리성. 합리성은 어떤 수단이나 행동이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사실 중심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되고 가치 판단도 해야 되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강조하는 가치예요. 관리설, 능률성, 이원론, 정치행정 분리니까 이원론은 맞는데 학자가 틀렸네요. 애플비 아니고 귤릭, 윌슨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애플비, 디목 이런 사람은 대표적인 이론론자잖아요. 1949년 정치과 행정이라는 책에서 행정은 정치하고 연속적인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속적인 관계다. 그런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이론론자고 현대 행정국가를 이끌어왔던 대표적인 학자예요. 디목, 사회적 능률을 주장했던 디목과 함께 애플비. 틀렸네요. 그러면 3번만 맞는 거예요. 3번만. 자, 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답이 뭘까요? 합법성, 합리성, 전통적 행정에서는 합법성, 합리성. 2번. 고전적인 공공관리로서는 효율성과 전문성. 맞겠죠? 맞겠죠? 형평성. 전통행정에서는 이제 넓게 보면 넓은 의미의 고정기 행정 때는
어떤 행정은 합리적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합법성, 법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지배를 했었죠. 5번이 좀 문제가 있네요. 4번은 신자유주의 탈규제 맞잖아요. 탈정치, 탈규제. 행정국가를 탈피해야 된다. 정부가 너무 나대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근데 5번은 고객과 효율성이니까 이거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NPM입니다. 여기 NPM이라고 해요. 효율, 생산성. 이거 강조된 게 NPM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수동적인 고객으로만 보고 전락시킨 게 그게 NPM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마치 고객을 대하듯이 정부도 국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시장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NPM이거든요. 근데 거버넌스는 그걸 비판한 거예요. 국민은 고객이 아니야. 국정의 주인이야. 동반자야. 함께 해야 돼. 협치해야 돼.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를 NPM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거 바꾸면 되는 얘를 이렇게 바꾸면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요 내용인데 이론별 특성과 같이 상대성,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특히 최근의 이론에서는 NPM, 거버넌스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높고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행정론, 공공선택이론, 퍼블릭 초이스 모델, 그다음에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그다음에 신공공서비스까지 추가하는 이론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를. 이거는 아마 저희 선행장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내용 같은데 뭐 제 자랑 같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랑 같지만 그러나 저는 자관 이 행정 이념의 고난도 문제를 풀려면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핵단기나 기출 문제지 기본서에는 이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자, 우선 최근에 우리 행정 이론을 보면 신행정론, 공공선택 이론,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 이렇게 전개가 됐잖아요. 1970년대부터 60년대 말, 70년대 초, 80년대, 9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 이런 이론별로 문제가 되는 행정 가치가지 이런 6가지예요. 효율성, 대응성, 국민의 여망에 부응을 했냐 못했냐, 민주성,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냐 못하냐, 형평성, 빈곤층을 배려하는 행정, 공익성, 사회 전체 이익을 지향하는 행정, 책임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물론 책임성의 의미가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주어진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런 거는 정부 내부적인 책임이고요. 대국민 책임이건 이제 민주적 책임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었느냐. 이건 대국민적 책임, 민주적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대내적인 성과에 대한 책임도 있고 대국민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자, 우선 효율성부터 보시면 신행정론 때는 효율성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정을 관리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효율 같은 거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공공선택이론은 시장 논리에 따라 효율이 중요하다고 했죠. 효율, 시장 논리에 따라. 경제학적 관점이니까. 이것도 효율, 성과, 생산성 이거 엄청 강조했죠. 거버넌스는 상대적이죠. 물론 상대적으로 민주성을 더 강조했지만 효율성을 희생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국민과 협치를 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효율성을 희생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얘에 비하면 효율성은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내부적인 어떤 관리의 효율성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얘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만 효율성을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에요. 만약에 거버넌스에서 효율성을 상실했다, 희생시켰다면 틀려요. 그러나 얘가 얘보다 효율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하면 그것 또한 틀려요. 그 다음에 NPS는 효율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응성은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건데 신행정론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부응을 해야 돼요. 대응성은 기본적으로 민주성하고 같은 계열이죠. 대응성, 공공선택 이론도 대응성은 높아요.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선호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선호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선택이 보장돼야 되니까 당연히 대응성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응성 떨어져요. 이거는 오로지 시장 논리에 따라 효율이나 성과만 내면 되지 뭐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느냐 책임을 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대응성은 이게 민주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성도 아마 이따가 약한 걸로 나올 거예요. 이게 대응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높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민주성, 책임성, 대응성 이런 게 상당히 높아요.
근데 NPS도 대응성은 높아요. 더 많은 봉사나 서비스를 국민에게 해야 된다. 국민의 욕구에 부응해야 된다니 대응성은 높아요. 민주성 당연히 높겠죠. 자, 민주성을 한번 보실게요. 신행정도 민주성 높아요. 인본주의 행정이니까. 그러나 공공선택으로는 시장 논리고 경제학의 논리를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효율성, 시장 원리에 따라 경쟁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성이 그렇게 신행정론만큼 높진 않은데 모형에 따라서 오스트롬 같은 모형은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더 민주적인 장치다 해서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모형은 민주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형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이에요. NPM은 민주성 요거보다는 많이 떨어져요. 높고 둘도 높아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신공공 서비스 보면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이죠. 형평성은 MPA 신행정론 때 굉장히 높았죠. 공자, 형평, 정복 이때 나온 거니까 공익도 높았고. 근데 이거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거 없어요. 시장 논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는 거고 없는 사람은 도태당하는 경제학 논리니까 형평성 떨어지고. 이것도 효율이나 성과만 강조하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형평성 떨어지고. 거버넌스는 형평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형평성을 되게 강조해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신행정론 때 강조됐던 이런 가치가 다시 여기서는 대부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신공공 서비스를 신행정론의 부활이다, 계승 발전이다, 뿌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옵니다. 공익성의 문제를 보면 신행정론 때는 공자, 형평, 정복에 의해서 공익성 강조가 됐어요. 공공선택 이론 공익 강조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이기적인 개인들이 각자의 이득을 위하여 추구하면 그게 모여져서 최적화가 된다고 보니까 공익이라는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 과정설에 입각이거든요. 사익의 합이 공익인 거지 공익이라는 실체는 없다. 이건 다 시장 경제학의 논리니까 공익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념의 변천을 정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론의 요 흐름하고도 밀접히 연관되면서 요 각 이론별로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버넌스 때는 공익성을 직접 언급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익이 행정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산물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다. 그래서 공익의 실체설을 강조해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를 담론을 통해서 도출하고 이게 얼마나 충족되었느냐 이게 공익이라고 하면서 공익의 어떤 실체를 인정했던 설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이익의 합이 곧 공익이다. 과정설이니까 과정설은 공익에 대해서 부정적 소극적으로 보잖아요. 소극설, 적극설. 마지막 책임성은요. 신행정론은 대국민 책임성을 강조를 해요. 행정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책임성이 떨어져요. 물론 이 책임성이 대국민 책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요거는 신자유주의니까 책임성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선호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이제 성과라고 해야 돼요. 성과. 근데 신공공관리로는 책임성이 삼각형, 상대적이에요. 요거에 비하면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그때 책임성의 의미는 대국민 책임이에요. 민주적 책임. 그러니까 국민들의 책임을 지는 그런 대국민 책임이나 민주적 책임은 얘가 높고 얘는 떨어집니다. 훨씬. 그런데 왜 이게 삼각형이냐. 성과에 대한 책임은 강조를 하거든요. 국장하고 장관하고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네가 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봉 깎인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 중심 행정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책임, 정부 내부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성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NPM 때 보면 NPM은 뭐 생산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임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대국민 책임이에요. 민주적 책임이에요. 대외적 책임이에요. 책임성 높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높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단순히 책임. 여기서 책임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시장적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달성하고 성과만 내면 이건 책임이 그런 식으로 책임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책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임성은. 근데 이거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법도 지켜야 되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에도 부응해야 되고 국민의 여망에도 부응해야 되고 책임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다라고 했거든요. 다면적 책임을 강조했는데 어쨌거나 책임성은 여기서 가장 높고 여기서도 높고 여기서도 민주적 책임, 다면적 책임, 이건 시장이나 성과에 대한 책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건 정치적 책임, 이건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고 성과나 시장에 대한 책임, 고객에 대한 책임, 민주적 책임, 대국민 책임, 단면적 책임. 자, 이런 식으로 행정 이론별로 추구하는 가치가 좀 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기출문제를 보시면 막 너무 단편적으로 암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보실래요? 자, 그 사례가 된 문제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MPM 비판적 논의 해당하지 않은 재작년 국가직 구급 문제예요. 1번 신공공관리론이에요. 2번 자, 2번 민족 책임과 기업가적 재력. 민족 책임 이거는 거버넌스가 강조하는 책임이에요. 대국민적 책임. 이런 것들을 NPM은 추가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것만 추가하네요. 기업형 정보, 재량고, 자율성.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책임을 묻기가 힘들고, 이걸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통제하고 정치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NPM은 이것만 강조하니까 이런 것과 이런 것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때 효율성은요, 이 두 개가 갈등을 빚어서 결과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NPM은 이걸 추가하지 못하거든요. 이것만 추가하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고객 중심에게 국민들을 수동적 객체로 전락시킨다는 뜻이죠. 4번 보실래요? 정치 논리만 우선하면서 내부 관리 효율성을 경시한다. 이거는 NPM이 아니라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에요. 거버넌스는 행정의 재정치를 강조하면서 행정은 다시 정치적 상호작용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이에요. 오히려 NPM은 반대로 요것만 강조한 나머지 정치 논리나 민주적 책임성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의 효율성은 이거는 NPM에서는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효율성은 좀 개념이 다른. 이건 내부 관리의 효율성, 성과고 요거는 단순히 요것과 요거가 충돌하면서 전반적인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조건 효율성을 단순히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효율성 제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잘 수식을 잘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 말은 틀려요. 거버넌스의 특성이에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MPS 이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거 보시면 신공공서비스가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중요.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죠. 생산성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고 공익을 중시했던 이론이 바로 MPS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는 1번이 틀린 거죠. 1번.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고객한테 봉사하는 거는 NPM입니다. NPM. 국민들은 고객이 아니라는 거죠. NPS는.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NPS 이런 것만 모두 봉사. 맞죠? 노적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방향잡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나 이런 데 넘겨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실래요? MPS가 추구하는 가치가 민주성하고 충돌이 된다. MPS가 민주성, 책임성 이런 게 높잖아요. 근데 충돌될 이유가 없는 거죠. 틀려. 그 다음에 리얼. 이것도 반대네요. MPS가 요거하고 반대로 이런 공공성을 재조명한 거죠. 공공성, 민주성, 대응성, 민주 대응성, 책임성 이런 게 공공성이거든요. 그런 게. 근데 NPM은 그런 걸 추가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MPS는 NPM이 간과했던 공공성을 재조명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기억, 니은만 맞는 거예요.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를 또 볼게요. NPM 거버넌스 특징을 비교한 거거든요. 자, 1번. NPM이 내부 관리 문제를 다뤘다면 이건 맞겠네요. 2번. 거버넌스는 내부적인 관리 효율성보다 민주적 대응성을 정확히 맞잖아요. 이런 걸 강조한 거는 NPM이고 거버넌스는 이런 걸 강조한 거죠. 3번 어때요? 모두 방향잡기를 중시하며 NPM은 기업을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지금 이건 이념하고 딱 맞는 그런 정답 거기에 초점을 둔 문제는 아닌데 자고한 기업이 아니라 방향잡기를 NPM이든 거버넌스든 방향잡기는 국가가 합니다. 방향잡기가 정책 기능이고요. 자, 여러분들 방향잡기가 정책이고 노적기가 이게 집행인데 NPM이나 거버넌스는 이거를 구분을 해서 정부가 이걸 하고
하고 NPM은 이거를 민간으로 넘기자는 거예요. 근데 거버넌스는 함께 하자는 요걸요. 협치를 하자. 공동생산. 그러니 방자격하고 노적기를 구분한다는 거는 이거나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이 부분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것도 같아요. 근데 다만 집행 업무, 돌을 젓는 이 집행 업무를 NPM은 민간으로 민영화하자는 거고 거버넌스는 공동생산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4번도 경쟁과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NPM은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NPM은 경쟁, 거버넌스는 파트너십, 신뢰와 협력. 맞죠. 그래서 조직 내, 요거는 조직 간. 3번만 틀리고 다 맞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거버넌스. 옳지 않는 거. 1번. 수평적인 협력. 문제 없죠.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거 반대죠. 틀렸죠. 반대로 얘기를 해야죠. 외부인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연계나 상호작용을 강조한 나머지 내부 관리 측면은 좀 소홀히 한다. 관리의 효율성 같은 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 틀렸네. 이거 보실래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3번 지문. 민주성 물론 효율성까지도 좋아. 효율성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NPM에 비하면 효율성이 조금 더 소홀히 되지만 효율성까지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협치를 해야 그렇게 해야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맞는 말. 당연히 연계와 중재, 조정 중요하죠.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가 역할이 아니라. NPM은 기업가, 관료의 역할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조정자.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음 문제는요. 거버넌스를 넓게 보면은 초창기 때 NPM도 시장적 거버넌스라고 해서 그걸 거버넌스로 봤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에서는 신자유주의하고 맥을 같이 한다. 맞습니다. 2번 능률성. 이게 효율이에요. 능률과 효율을 같이 본 거예요. 이때는요. 이피션시. 맞죠? 맞죠? 요거 3번 한번 보실래요? 3번이 틀렸는데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입장. 이게 바로 뉴 거버넌스예요. 후기의 거버넌스. 이게 요즘은 이게 거버넌스거든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입장의 거버넌스에서는 이 말이 바로 뉴 거버넌스인데요. 민주성을 강조하죠. 그러나 효율성을 희생시키지는 않아요. 이게 틀렸어요. 상대적으로 NPM에 비하면 시장 논리를 강조하는 그런 거버넌스, 초기의 거버넌스에 비하면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하지만 그걸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는다. 얘가 틀린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또 볼게요. 7급 시험이었는데요. 이게 1번.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영미 등 선진국 행정개혁하면 이런 표현은요. NPM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바탕을 둔 NPM. 거버넌스는 개혁이 아니에요. NPM에 대한 단순한 반론이지, 그런 철학이지, 어떤 그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의 행정개혁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이건 신자유주의예요. NPM. 거리가 먼 거 있거든요. 요거는 맞잖아요. 경쟁을 통한 효율성. 규제를 강화한다? 아닙니다. 요거는 신행정론 때 같은 70년대 행정국가 말기 때 나온 말이에요. 정부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 오히려 요 NPM 때는 책임성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했고 규제도 완화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책임성, 규제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이거는 행정국가의 절정기였던 신행정론 때 해당하는 말이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투입보다 성과 맞죠? 여기 보십시오. 4번은 그러면 여기서는 책임성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책임성을 또 맞게 봐야 돼요. 맞거든요. 이 책임성은 성과에 대한 책임, 시장적 책임이에요. 고객에 대한 책임이에요. 내부 관리에 대한 책임이에요. 대국민 책임이 아니에요. 시장이나 성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은 그래서 만능 지문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책임의 의미가 대국민 책임, 민주적 책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앞에 민주적, 대국민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없을 때는 저게 성과에 대한 책임이나 시장적 책임 같은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2번이 틀린 거예요. 정말 상대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자,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 이론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론 말미에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려워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도움이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겠죠.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로 공략하는 행정학 약점 포인트 5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정책 의제 이론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책 의제 모형을 보면 정말 복잡하잖아요. 다원론에도 다원론과 신다원론이 있고, 엘리트론에도 뭐 신엘리트론이 있고, 무사결정론이 있고, 미국 거 있고, 유럽 거 있고, 많이 헷갈리고, 요즘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구급에서, 특히 지방 구급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어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또 나왔을 때 자칫 또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되게 좀 어려워하고 약점일 것 같아서 다음번 주제는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방금 우리 정리했던 행정이론별 추가하는 가치 상대성, 이거 문제 틀리지 않도록 잘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믿고 듣는 선행정학 김준기였습니다.